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메밥 15년 이상 먹었고요. 이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리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제가 항상 웃겨야 되는 거를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웃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열심히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철학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영화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일대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재밌어야 될 텐데, 네. 한번, 그리고 좀 옆에서 끄적끄적 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문구 한 문구 정도가 딱 기억이 남고, 그거를 적고, 그랬네, 라고 하는 그 문구 정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할 때 창업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당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죠. 이게 결국은 꿈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차별성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일반인들이 꿈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회사에서의 비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은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상적인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그 한 문장이 이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브랜드다. 이 브랜드를 보면 브랜드와 이 음료를 마시면 상쾌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코카콜라요. 그러니까 모든 코카콜라의 광고에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소주 광고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이 브랜드만 보면 상쾌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엔비디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뭘 제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동의 가능하실까요? 자,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21세기에 가장 매력적인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테슬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이 회사는 이렇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아메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거 너무 잘해요.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회사는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품을 더블엑스랑, 아까 방금 제품 감동 주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애기가 더 행복하게, 저녁에 푹 잘 수 있고, 그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창업 이념, 가치, 미션 등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것은 북극성,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 회사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나침반인데요. 자, 우리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16세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16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향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서 금을 걷어가지고 오면 아니면 향신료를 가지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도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나침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뭘 보고 갈까요? 별을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 별을 따라서 3일간 쭉 이쪽으로 방향으로 갔다가 이틀간 이쪽으로 돌고 3일간 또 왼쪽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곳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야기를 했겠죠. 혹시 영어 단어 중에 disast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aster, 재앙, 재난, 큰일 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뭔가 하면 this가 뭐가 사라지다.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이 사라졌다요.
그러니까 16세기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별을 보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고 별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재난, 큰일 났다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가치랑 방향성이 이런 북극성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FC 미팅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FC 분들만 다 모셔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FC 1년의 FC 미팅이 진행되는 것보다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더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 임원분들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따위는 아직 갈 수도 없는, 쪼레비들은 아직 갈 수도 없는 그런 여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를 3,000명에 한 2,000명 탔기 때문에 자, 배 띄우시죠 라고 해서 3,000명에다가 2,000명 띄우고 갔죠. 이분들은요, 전 세계에 한 400명, 500명을 2,000명짜리 배를요, 한 400명 타셨네요? 다 오셨네요? 그냥 배 띄울까요? 라고 하면서 배를 띄우고요. 그리고 어떤 미팅을 하게 되면 그냥 옛날에 고성 같은 거를 그냥 빌리고요. 이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좀 보통 외국이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 그냥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조선시대였으면 풍악을 울려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직도 미국은 밥 먹을 때, 좀 전주가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렀던 가수가 셀론 디옹 같은 그런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다들 그 정도의 식사 하시나 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여행의 끝판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했죠. 여기서,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에도 성을 하나 빌리기는 했어요. 그냥 그 정도 빌리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창업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더 잘 만들게요. 세 번째, 더 소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게끔 사업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미국은요? 미국은 가장 위에가 있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 내년이 리치 회장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있고 없고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창업자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 직원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메이는요, 3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1세대에서 2세대가 이제 끝났고, 이제 3세대인데, 지금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이 더 경영적인 능력을 보일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LG라는 그룹이 있죠. 지금 LG는 구본문가? 아무튼 구본 3대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LG는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큰 집의 큰 아들이기 때문에 LG를 맡고 있습니다.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둘째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셈대로 넘어오면서 큰 집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딸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집에 아들이 있죠. 딸이 있는데도 나는 LG는 여자한테는 경영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둘째를 어떻게 했죠? 파양을 시켜서 첫째 집으로 입양을 시켜서 네가 큰 집의 큰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LG를 맡아 라고 해서 지금 LG가 가고 있습니다. LG라고 하는 곳이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지만 그런 곳에 경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큰 집의 큰 아들이라고만 하기 때문에 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좀 큰 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래서 많은 자제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점수 매기기 같은 것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아티스트리 같은 거 브랜드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더 잘 만들어? 오케이, 플러스 1점. 한국에서 발표 있는데 너 가가지고 발표 한번 해볼래? 발표 잘했어? 오케이,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경영에 관심이 있고 내가 아메이를 운영을 잘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영을 지금 시키고 있고, 그거가 이제 잘 되면 나중에 3세대에 이제 한 명씩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전문 경영인을 살짝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왜냐면 이분이 얼마만큼의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리더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저희가 매출이 1년에 10조예요. 10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어깨가 그 분의 경영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가족 희망보상의 창업이념과 이런 가치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치가 6가지였는데 이제 4가지로 좀 바뀌었고요. 미션이 이제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치 회장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왜 이게 기업의, 회사의 가치, 비전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오프닝 했어요. 이제 오프닝. 네. 자, 이 친구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럼 1926년 3월, 제가 알기로 3월 4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딱 100년 전, 지금 이제 99년 전이죠. 네, 그때 한 친구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리치 디보스예요. 일단 네덜란드계에 이제 이쪽에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 집안은 기본적으로 청렴, 결백, 뭐 근면, 성실,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집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거는 저의 여담입니다만 너는 나중에 부자가 되어라라고 해서 이름도 리치로 지었대요. 그건 제 말이에요. 이거는 리치, 정말 그래서 부자가 되어라고 해서 리치가 된지 모르겠지만, 말대로, 이름대로 왜 우리 강부자처럼, 강부자가 되게 부자가 된 것처럼, 부자가 되거라라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된, 세상에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이제 리치 디보스가 태어났는데요. 자, 26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26년에 애가 태어나서 4살, 5살이 됐는데 갑자기 경제 공황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실직을 하고 되고 아버지도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잃게 돼서 할아버지 집으로 얹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많은 애들이 뭐 4살, 5살, 뭐 좀 더 커서 6살, 7살 뭐 이 정도 됐었을 때 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난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그 환경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더 잘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집은 너는 할 수 있다, 항상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애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 대학교 이제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7남매 중에 둘째 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요. 저 유학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큰 집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자. 그래서 큰 집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큰아버지 저 이제 유학 갑니다. 갔다 잘 뭐 배우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부모님이 항상 그래 너는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고 여행 많이 다니고 오고 이런 식의 이야기 항상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긍정적인 환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큰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큰아버지한테 저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큰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네 말씀이에요. 안 된다, 가지 마라, 총 맞는다, 말라가노 이거였어요. 미국은 항상 무서운 동네고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왜 거기 가? 한국에서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여기 있지. 뭐 하려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총 맞은데 위험하려고 갔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 너무나 딱 들었던 게 만약에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쳐다도 못 봤겠구나. 생각도 못 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환경이었으면 그러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신문 배달, 채소 판매 등을 하면서 가치, 책임감, 정직과 신뢰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딱 그 자리에 가면 야채, 채소 가정 아저씨가 너 또 나왔구나. 그 자리에 나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문 배달 어렸을 때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때 항상 그 시간에 모든 신문은 항상 그 집에 배달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감, 정직과 신뢰 이런 것들이 더 나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항상 모든 상황을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조금 큽니다. 씬이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자, 미국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던 것처럼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가려도 아침 일찍 가던가 아니면 보통 차를 몰고 그렇게 가던가 부모님이 라이딩을 해주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집 근처로 모델 A 컴포터블 한 대가 지나간대요. 우리 학교 학생 차인 것 같아. 이거 얻어 타면 버스보다 훨씬 편하게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라고 했더니 그럼 그럼 같이 갈 텐데 기름값으로 25센트씩 낼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친구가 제이입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일주일에 25센트를 냈기 때문에 리더님이 아침 저녁으로 타는 게 25센트 라이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1달러씩 낼래? 라고 하면 지금 리더님이 아침 저녁으로 1달러를 타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25센트씩 별로 이런 걸 별로 재미있어 하지는 않으시군요. 그래서 25센트는 내는데 이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 OSR이나 이제 큰 행사 펑션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SP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파운더스 PT 분들 옆에 차에 타라고 하죠. 그죠? 그 차에 태워서 이제 같이 가죠. 그때 무슨 이야기가 되죠? 참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죠. 왜? 너는 언제 SP 갈래부터 시작해서 너 사업이 이러면 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서 저만 이러는군요. 네, 아무튼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보통 이렇게 차를 같이 얻어 탔던 오빠 차가 아빠 차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여기 아직 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넌 꿈이 뭐야? 난 사업가가 될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 그럼 나도 그런데 우리 뭐 할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오전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에 제이는 제이는 먼저 정말 가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리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책에 읽어보면 정말 수송기를 타고 들어가서 내일이면 전장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 가장 많은 군인들이 갖고 다녔던 가장 많은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성경이고요. 한 가지가 보통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가족 관련된 그림책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될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통해서 둘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편지로. 그러면서 이 편지 전쟁 끝나면 뭐 할 거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편지를 썼대요. 리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꿈은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라고 믿어. 우리에겐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돈 때문에 걱정하겠지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거야. 길은 항상 열려있고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안 좋은 상황에도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첫 번째 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분위기, 태도, 행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잘 드리는 말씀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리더님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자극이죠. 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오전에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강의 듣고 이런 것도 자극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는 반응이죠. 그죠? 근데 그 공간 사이를 아이고, 야, 진짜 너무 좋은데? 한번 움직여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것도 리더님이시고요. 아유, 오늘 괜히 왔네. 아유,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별로, 아유, 이렇게 차갑게 그 공기가 식는 것도 리더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왔고 반응이 올 때 그 사이에 어떻게 뜨겁게 그거를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들었던 사진 한 장, 아까가 봤던 그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구 하나가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분위기, 태도, 행동입니다. 그죠? 분위기, 태도, 행동. 아까 우리 큰 집에서 했었던 그런 분위기, 그런 집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지금 누군가 좀 끄적끄적거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가 한편 오전에 이제 끝났고 이제 아기가 조금 더 컸습니다. 혹시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라고 하는 짤 아세요? 저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요. 딸은 정말 그냥 얌전하게 있어서 책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뭐 이래요. 근데 아들은요, 정말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절 키울 때 정말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들의 등짝 스매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뭘 해도 사부사부사부사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해도 막 왜 나를 그렇게 내 말하면서 막 하고 돌아요. 정말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진짜 집에서 어제도 풍선 가지고 떼면서 막 위에 있는 그죠 이런 것들 막 전구 깨고 막 이런 거. 정말 남자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둘째, 아들 둘이잖아. 여기 아들 둘이 무슨 걸 하냐? 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숨 걸고 받은 돈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를 사거나 뭐 지금 같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뭐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이 두 명의 남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남자애들은 뭘 한지 아십니까? 그 돈 목숨을 가지고 20살 비행기를 샀어요. 이놈 새끼야!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것도 할부로 샀어. 매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을 저지르고 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할부를 비행기를 사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아니라 비행기로 사람들을 수송을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미래를 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저는 더 그걸 한 게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로어를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웠어요. 왜냐? 비행기는 왔다 갔다 하긴 하겠는데 그때 당시 법이 오후 밤이 되면 해가 지게 되면 모든 비행기들은 다 땅으로 내려와야 됐대요. 그럼 뭐겠어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내려오겠죠. 그럼 배가 고프니까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뭘 하겠어요? 밥을 먹겠죠. 음료를 마시겠죠. 맥주 한잔 하겠죠.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쪽에 모이면 뭔가가 흐르게 돈의 흐름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다? 낮에는 비행기 사업, 밤에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버전을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비행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그냥 똔똔이 됐고요.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번 게 문제가 아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스킬을 배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 뭐예요? 재고 관리 배워야 되죠. 서비스 해야 되죠. 사람 응대해야 되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은요, 이 두 분은 그냥 내가 비즈니스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가다가 항상 꺾이고, 가다가 항상 꺾이고. 그죠? 이분도 사업의 스킬을 배우죠. 스킬이라는 건 항상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그릇에 그 시간만큼의 더 많은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가장 많은 리더님들이 다이아몬드를 외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3%대요. 3%대 고다이몬드 이걸 되게 많이 외쳐요. 왜일까요? 아, 이게 비즈니스래. 야, 나 이거 해봤는데 이거 3%였는데? 야, 3%, 6%, 9%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좀만 가면은 다이아몬드네? 야, 이거 가겠네. 야, 이거 못한다고? 야, 고다이몬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가다가 항상 보다가 떨어지게 되고 또 많은 다른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스킬을 배우고 나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아메이파워를 15년 먹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겠죠. 상담을 할 때, 아, 이분이 곧 에메랄드를 보석펜을 가실 분이다. 아, 곧 다이아몬드 가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PT 파운더스 PT 분들은 저랑 상담하면 무슨 말을 하세요? 팀장님, 저 이번에 이만큼 했어요. 진짜 잘했죠. 와, 저희 PB 진짜 잘 띄워요. 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여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큐 3개만 늘리면 되죠. 저 내년에 여행. 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요, 파운더스 PT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파트너가요. 아, 우리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요. 내 파트너가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곧 보석핀 가시겠구나. 우리 파트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곧 보석핀에 갈 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멘은요, 참 신기한 게 본인이 참 잘났어요. 내가 최고예요.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피는 파운더스 PT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파트너, 다른 사람들, 우리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야지, 그들이 성공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메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나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우리 파트너,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시면요, 이제 저랑 이런 상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팀장님, 우리 팀에 와가지고 언제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은 그냥 3%대는 요거라고 함이지만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게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스킬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자, 씬이 또 넘어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보통 또 뭐 할 것 같아요? 또 뭐 더 비싼 차를 타거나 더 많은 걸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또 뭔가를 사요. 책을 읽었더니, 야, 캐리비안 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뭘 산가요? 배를 삽니다. 배를 사서, 지금 이 배인데, 이 배를 타고 미국 또 향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련된 영상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메이 DNA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도전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이게 그때 향해 일지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에서 리더님들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도전 정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종이, 자, 우리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두 청년이 배를 타고 배는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서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정말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계속 가라앉기 시작을 한대요. 야, 안 돼. 종을 쳤대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구조 신호까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는 구조 신호까지 그거를 쏘았대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 간절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종을 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그 씬으로 가 있죠. 그 종이 아직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나 정말 죽음을 모면했을 때 그 종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그 시절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쳤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리더님들도 오늘 아까 첫 번째 오셨던 그 발표하셨던 리더님 같은 경우는 애기 제품 감동이죠. 나 우리 애기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아메이가 왔죠. 또 다른 분들은 저 30만 원만, 한 50만 원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아메이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아메이가 종이 치는 것들이. 지금 오는 소비자들, 지금 오는 파트너들도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종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아메이를 시작을 했지? 나의 종은 뭐였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 강의를 한번 좀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끝나고 이제 애프터 하시는데, 60대 조금 넘으신 리더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 저는 제일 마음 와닿는 게 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어떤 게 마음에 드셨죠?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아들, 그리고 남편, 우리 아기들을 위한 종을 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종을 나를 위한 종을 치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종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종이 나를 위한 종을 치면서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종이 참 다양하게, 그리고 그 종이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리더님의 종은,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의 종은, 간절하게 치고 있는 종을 알아차리고 계신지, 그들을, 그 종을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돕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훗날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제목 연설에서 그런 경험을 인정했다. 주제는 간단하다.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힘들어 보이는 것들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신세 한탄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라. 내 경험상 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항상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아메이 경험상 그 명언 중에 이런 말 있죠. 아메이는 해도 시간을 가고 안 해도 시간을 간다. 그죠? 정말 지금 우리 1월달 시작, 2025년에 시작됐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 지 뭐예요?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그죠? 시간은 또 다요. 이제 내년, 이제 다음 달 되면 25년. 이제 26년에 이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은 그렇게 갑니다. 저도 아메이밥을 15년 동안 먹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했는데도 벌써 15년이 가 있더라고요. 그죠? 시간은 정말 잘 가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이루고 그런 거와 그러지 않는 것들은, 자기의 의지가 차이에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실패하면 또 도전해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을 고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2 부모님 집 식탁에 있던 건강 보조식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죠? 뉴트리라이트예요. 제2의 어머님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건강 그 제품 감동을 받으셨어요. 몸이 원래 안 좋으셨는데 이거를 드시고 나니까 몸이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괜찮으니까 너네 사촌 닐 마스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LA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전화해봐봐. 사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봐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뉴트라이트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리치와 제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아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자막을 입히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말하는 FED가 일단 거 있죠. 큰 펑션. 요거 어떻게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나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저게 지금 FED 사진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48년 FDA 규제가 시작된 거죠. 이게 FDA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식약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거 뭔데 네가 이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라고 하지? 이거 제대로 만든 거 맞아? 라고 식약처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세제 파동이 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가 하나가 잘 나고 있다라고 하면 기득권이 항상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잘 나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거꾸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씬 두 번째 리더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해보거나 아니면 울던가. 그죠? 한번 해보시라.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시라. 진짜 한 3년.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내가 정말 그죠? 이거 한번 도전해봤나? 매일매일 해봤나?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좀 상담하면서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일단 뚜껑이 날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상위 20%에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위 20%의 파운더스 PT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50명, 100명의 내 자기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죠. 후원 매일매일 해야 되죠. 그래서 쇼더 플랜 100번 하기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도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쇼백 하세요, 쇼더 플랜 100번 하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 이야기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이제 담당하던 그룹에서 리더님께서 팀장님 저 쇼백 시작했어요. 쇼더 플랜 100번 하기 시작을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매번 사람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죠.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 인스타에다가 올릴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 만나겠다란 약속. 하루하루 빠짐없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겠다란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에메랄드를 가실 상황이었고 에메랄드 포럼을 제주도에서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리님 어때요? 이제 에메랄드 포럼 이제 제주도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괜찮아요. 하루 이틀 못하면 되지 뭐. 제가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저 매일매일 할 거예요. 저와의 약속은 꼭 지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제주도로 가는데 정말 믿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게 그분이 에메랄드 포럼의 그 호텔 1층 로비에 커피숍에서 아시는 분, 제주도 분 아시는 분 한두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STP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뭘 해도 하시겠다. 정말 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결국 파운더스 수석으로 지중해 크루즈 타셨고요. 따님도 이번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셔가지고 같이 지중해를 타셨어요. 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되는구나. 본인과의 약속을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해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 아니죠. 보통 줌 했었을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왜 SP 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말고 조그맣게 우리 파트너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거 있어요. 하루에 5통씩 무조건 파트너 소비자들한테 전화하기. 그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매일매일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죠? 작은 것들. 그리고 줌 보통 아침에 독서 할 때 그 사람들 안 키죠. 근데 줌을 무조건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줌 다 얼굴 키기.
이런 것들. 왜? 오늘 화장 잘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사람들 만나야 되지. 뭘 해도 약속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 스폰서라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조금씩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그들이 시도할 수 있게끔, 우리 팀이니까 팀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신가요? 갑자기 도서관 분위기가 돼버려가지고 큰일 났네. 분위기 띄워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드린 건 지금도 뒤에서 이제 끄적끄적 거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문장, 한 단어 이게 리더님한테 꽂히면 오늘 그 시간, 한 시간도 되게 뜻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겠습니다. 자, 칼렌보그 박사님, 그리고 마이팅크 캐스베리 분 모시죠. 우리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LOS 같은 개념이에요. 총판 같은. 칼렌보그 박사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 FDA에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매출이 급감하겠죠. 저는 칼렌보그 박사님도 이해가 돼.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기 회사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 화장품을 내가 만들 건데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너네들 이거 좀 다 갖고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판매 대행사 입장에선 아니,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화장품 라인 중에 전체적인 거 말고 스킨만 갖고 갈게. 스킨은 좀 잘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잘 안 된 거 갖고 오는 거 이것도 이쪽 사람들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서로 대립이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뭐 서로 그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매출도 안 좋아지고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1958년 사진인데요. 우리 같은 말하면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간 거죠. 리더십 세미나를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사업자인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슈가 생겨가지고 제품이 공급이 안 되네? 야, 이거 좀 문제 아니야? 야, 내가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회사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회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American Way로. 그죠? 이게 줄여서 MA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이에요. 정말 소련, 중국, 그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들은 국가에서 만든다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알아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적 방식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이야기한 건 미국적 방식이야. 근데 어떤 게 미국 방식이야? 자기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온 게 보상 플랜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수입의 역전 현상. 그러니까 위에서가 무조건 다 대고 돈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고 수입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때 만들었고요. 핀 레벨도 그때 만들어지고 각 레벨 인정해서 파운더스 PT 때 우리가 축하해드리는 거나 에메랄드 핀이랑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집까지 배달해주는 지방관리 노하우. 근데 그때는 WX가 아니었고요. 프리스크라고 하는 요거였죠. 그죠? 요 LOC를 제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제품을 막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막 잘 나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되게 많이 알리게 되죠.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예전에는 잡화점이나 백화점이나 가가지고 본인이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 보통 어떻게 돼요? 리더님들한테 전화하죠. 혹시 WX 있나요? 바로 어디 있죠? 리더님 트렁크에 항상 가득 있죠. 그죠? 모든 제품들이 있죠. 저만 있군요. 네. 이렇게 제품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바로 친구 집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 댁으로 바로 배달해 주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가서 쇼핑하지 말고 친구한테 전화해. ABO 리더님한테 전화해. 그러면 바로 물건을 갖다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를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에도 이야기 나오고요. 지금 광고가 나오거든요. 광고 한번 보시죠. Hey, I missed my flight. Can you get me to my pro-am? I can get you there. Oh, great.
Our in-flight meal, Mr. Hope, an Amway food bar. Does Amway make this? Amway offers over 350 home care, housewares, nutrition, and personal care products. How come you know about Amway? My wife and I have our own part-time Amway business. We're building financial independence. Sounds like you're really flying with Amway. Contact an Amway distributor. I've got the whole story. 뭐 다 이 정도는 영어 다 이해가 되시죠? 뭐 네, 뭐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이분이 빌 코스비와 양 쌍두마차인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대요. 우리 변정수 씨가 나와가지고 광고했었던 거 그걸 기억하시면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아무도 모르는 척을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요런 쇼케이스를 가지고 반짝이는 집안을 위한 비범한 생각, 구경대 환영, 무료 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때 만들어진 게 아메이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야 니네들이 다 해봐봐 우리 이런 거 좋은 거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리더님들이 성장을 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게 그때부터 경영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컨설턴트들이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주말도 없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리더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가 아쉬웠어요. 내가 사업을 왜 시작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뉴트라이트 제품의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참 뭔가가 그렇네 라고 해서 그때 매출이 이미 LOC는 이만큼 뭐 이렇게 돼 있고 4분의 1 토막이 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인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수를 승낙을 받고 그때 제품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LOC 같은 거 이렇게 홈케어로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승낙을 받죠. 그래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합니다. 이런저런 막 성장을 하고 제일 먼저 해외 지사를 낸 게 어디다? 캐나다에다가 지사를 냅니다. 같이 영어를 쓰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냥 잘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오픈한 게 패착이었다.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책에 적혀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는데 요거 다단계 방식의 수익 구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맨 윗사람만 돈 벌어가는 피라미드 아니야? 라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제소를 한 거예요. 니네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2년 6개월 동안에 법정 공방 끝에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네. 공정위에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히 당사자의 노력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한 거예요. 수입의 역전 형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캐나다에서 2,800만 캐나다 달러 너네 관세 더 안 냈지. 돈 더 내놔. 제품 팔았으면 물건 팔았으면 더 관세에서 세금 더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론몰이도 하고 의도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죠. 결국 캐나다 모두 급락이 했대요. 이때 참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캐나다에서 그 철도로 원래 보통 물건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그걸 다 막았어요. 모든 제품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들어올 거면 저 돈 다 내야지 세금 다 내야지만 물건을 들어올 수 있대. 그래서 제품도 이제 다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아까 비행 사업 했잖아요. 비행기를 잘 알아. 그래서 몰래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밤에 싹 띄워가지고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물건만 탁 놓고 막 올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대. 근데 그거를 캐나다에 도착하는 순간 비행기마저 다 압류해버리겠다라고 캐나다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 이런 생각까지도 했대요. 우리 사업 접을까? 진짜 우리 벌만큼 벌었잖아. 야 우리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사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 야, 우리가 왜 사업을 했지?
왜 우리 그때 리더십 갔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에가 문제가 생겨서 제품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는 지금 막 사업을 하려고 움직이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야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네? 야 우리가 지금 멈추면 지금 그때랑 이야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네? 야 그럴 순 없지.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한 국가에 사업자가 있는 한 그 나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회였대요. 어떤 기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씬이 끝났는데 세 번째 씬은 리더님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바람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람 돛에 대해서 돛의 비유를 많이 하게 합니다. 북풍. 야,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너무 추운데? 이렇게까지도 나 너 언제까지 춥지? 라고 하는 어떤 실패하거나 인생의 현재 상황이 힘들고 나아갈 것 같지 않은 상황. 아, 북풍 너무 힘든데? 남풍. 야, 우리 남편 고위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임원이야. 나 엄청 잘 나가. 나 그런 사모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런가요? 아니죠. 또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명함 있을 때 다른 명함 준비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동풍. 야, 이거 5년 후면 진짜 이제 남편도 이제 정년퇴직할 것 같고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좀 준비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동풍이 불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바람. 리듬들은 어떤 바람에 있고 어떤 바람이 올 거고 어떤 바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바람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씬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영상을 조금 볼 건데요. 이 4번째가 2018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의 영상인데 저도 2018년도에는 분당 ABC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랍게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바로 추모 공간이 분당 ABC에 차려졌었고요. 김일두 리더님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셨었고요.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추모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분이라고. 고마운 분이라고.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대리급이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남자가 태어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삶을 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슬퍼하고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추도사를 하게 되고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emories, stories. We're grateful for them. And what a blessing we've had in recent days to have heard so many by so many friends and loved ones. His legacy was using his broad definition of family in its most inclusive sense, bringing together all sorts of people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o work together around a cause greater than themselves, to achieve unity of purpose,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It's truly a sad day for all of us. I know Rich meant a lot to everyone in this room. He was truly an extraordinary man. He impacted my life greatly. The Van Andel family grew up next to the DeVos family, and Rich for me was truly a
a friend. He was a mentor. He was my second father. I called him Uncle Rich. And along with Dad, he dedicated his life to this business, to Amway. And together they helped build that legacy by helping others achieve their own goals. I appreciate the DeVos family, one of the great American families, for inviting me to reflect on Rich's love of freedom, his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freedom, and hi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freedom. Rich went around the world, in his words, selling America, promoting free enterpris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for all. And there was no finer salesman for American values than Rich DeVos. His life is a testament to the promise of America and the blessings of freedom. We will miss him, and we will remember his life. And as we do so, we rejoice in his heavenly reunion with Helen and their audience with the Almighty. God bless. There is a part of his legacy that Amway business owners around the world will carry forward. The values and fundamentals that Rich taught and lived by will continue to be taught all over the Amway world.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will continue to be the fundamentals that guide future generations at Amway. I know that our ABOs all over the world and all of us will continue to carry that legacy forward and to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will miss you every day. We remember you, your stories, and especially your unconditional love for our family. And just like you showed us, we love you unconditionally too.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영상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묘비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링 아메리카의 탄생이고요. 그 두 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월트 디즈니랑 친구셨대요. 근데 월트 디즈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월트 디즈니가 뭐가 유명하죠?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는 뭐죠? 쥐예요. 쥐 한 마리가 되게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쥐 한 마리가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들을 감명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돼요. 월트 디즈니가 세상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우물에 독약 치는 사람. 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해봐야 안 된다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안 돼. 내가 해봤어. 하지마.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안 되는 건 상관없이 막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잔디 깎는 사람들. 나 건들지 마. 나 요까지만 딱 내 거야. 아무 사람들 뭐 이야기해도 나 내 것만 딱 할 거야. 오지 마. 그냥 뭐라고 해도 나 상관없어. 나 딱 내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너 하는 거 괜찮아. 근데 나한테 올려오지 마. 뭐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하루하루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세 번째 사람들이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메이라 하는 사람들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네. 이게 아메이를 비즈니스의 근간이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회사가 있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을 더 돕게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말씀을 되게 많이 계속 하셨대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랑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전부 다 기억이 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한 문구, 한 문장, 한 단어가 리더인 마음에 이렇게 꽂히셨으면 그걸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